며칠 뒤 회장은 지연을 따로 불러 고백했다. 젊은 시절 집안 반대로 떠나보낸 첫사랑이 있었지. 그 사이에 아이가 있었다 들었는데 내가 바로 그 아이였구나. 지연은 눈물이 솟구쳤다. 그럼 제 딸 수미는 회장님의 손녀가 되는 거네요. 이 충격적인 사실은 곧 정부인의 귀에 들어갔고 집안은 크게 술렁였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는 순간 여러분 인생에도 드라마 같은 대박 반전이 찾아옵니다. 새벽 5시 지연은 늘 그렇듯 알람보다 먼저 눈을 떴습니다. 58년을 살아오면서 몸에 밴 습관이었죠. 작은 원룸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자 시원한 가을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골목길은 아직 조용했고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아스팔트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지연은 작은 한숨과 함께 중얼거렸어요. 세수를 마치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원룸 안쪽 구석에 자리 잡은 미니 부엌에서 간단히 미역국을 끓였어요. 혼자 먹는 아침 식사는 언제나 소박했죠. 밥 한 공기에 김치 몇 조각, 그리고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이면 충분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지연은 분식집 준비를 위해 집을 나섰어요.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가게까지 가는 길은 언제나 익숙했습니다. 20여 년을 매일 같이 걸었던 길이니까요. 골목 어귀에서 만난 김씨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지연아, 오늘도 일찍 나오네? 네, 김치찌개 끓이려면 일찍 나와야죠. 수민이는 잘 지내고 요즘 자주 못 보이던데. 네, 회사 일이 바빠서 자주 못 보지만 잘 지내고 있어요. 짧은 대화를 나누며 지연은 가게 앞에 도착했습니다. 지연인의 분식이라고 쓰인 낡은 간판이 아침 햇살에 비쳐 보였어요. 20년 전 남편 성우가 직접 써준 간판이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간판만큼은 바꾸지 못했습니다. 셔터를 올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선 지연은 습관처럼 사진을 바라봤어요. 카운터 옆 벽에 걸린 성우의 사진이었습니다. 웃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지연은 마음속으로 인사를 건넸죠. 여보, 오늘도 힘내서 일할게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양파를 썰고 두부를 자르고 돼지고기를 볶아가며 지연은 어제 수민이가 한 말을 떠올렸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다고 했는데 무슨 이야기일까 궁금했지만 바쁘다는 딸을 재촉할 수는 없었죠. 아침 준비를 마치고 나니 벌써 8시였어요. 첫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근처 공사장에서 일하는 아저씨들이 주요 고객이었죠. 김치찌개에 공기밥, 그리고 시원한 물 한 잔이면 든든한 아침 식사가 완성되는 거예요. 아줌마, 김치찌개 하나요? 네, 금방 나갑니다. 오늘도 맛있겠네요. 여기 김치찌개가 동네에서 제일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정성껏 끓여서 그런가 봐요. 바쁜 아침 시간이 지나고 점심때까지 잠깐의 여유가 생겼을 때였어요. 지연은 카운터에 앉아 잠시 쉬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유난히 높고 파랗게 보였죠. 이런 날이면 문득 그리움이 밀려왔어요. 성우에 대한 그리움도 있었지만 더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또 다른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지연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의 빈자리가 있었어요. 얼굴도 모르는 친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었죠. 어머니는 지연이 어릴 때부터 내 아버지는 하늘나라에 계신다라고만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묻지 못하게 하는 어머니의 표정 때문에 지연은 평생 그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엄마, 우리 아빠는 어떤 분이었어요? 어린 지연이 물었을 때 어머니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스쳤어요.
착하고 좋은 분이셨단다. 하지만 하늘나라에 계셔서 만날 수 없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편지에도 자세한 이야기는 없었어요. 다만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라는 애매한 말만 적혀 있었죠. 그 편지는 지금도 지연의 서랍 깊숙한 곳에 고이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그런 아쉬움을 마음 깊이 묻어두고 살아왔어요. 남편 성우를 만나 행복했고 딸 수민이를 키우며 보람을 찾았으니까요. 성우는 정말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지연의 과거를 묻지도 않았고 언제나 따뜻하게 감싸주었죠. 지연아,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중요한 거야. 성우의 말이 지금도 귓가에 생생했어요. 비록 성우가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혼자서도 씩씩하게 살아왔습니다. 수민이라는 소중한 딸이 있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다시 손님들이 몰려들었어요. 떡볶이와 순대, 튀김을 주문하는 학생들과 직장인들로 가게는 북적였습니다. 지연은 바쁘게 주문을 받고 음식을 만들어가며 하루를 보냈죠. 사장님, 떡볶이 진짜 맛있어요. 여기가 우리 학교 주변에서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고등학생들이 좋아하니까 기분이 좋네요. 많이 드세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지연에게는 소중했어요. 비록 화려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손으로 번 돈으로 딸을 키우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특히 수민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을 때의 기쁨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벅찼어요. 엄마, 저 드디어 취직했어요. 그때 수민이의 환한 웃음을 보며 지연은 눈물을 흘렸었죠. 힘들게 키운 보람이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가게 정리를 마친 지연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민이에게서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내일 시간 있으세요? 왜? 무슨 일인데?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요. 엄마가 깜짝 놀라실 거예요. 내일 저녁에 뵐까요? 수민이의 목소리에서 감춰지지 않는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 생긴 것처럼 들렸어요. 지연은 딸의 들뜬 목소리를 들으며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그래, 그럼 내일 가게 일찍 정리하고 집에서 기다릴게. 네, 엄마. 내일 봐요. 정말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전화를 끊고 난 지연은 딸의 행복한 목소리를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어요. 수민이에게 무슨 좋은 일이 생겼을까요? 승진이라도 한 걸까? 아니면 좋은 사람을 만난 걸까? 궁금하지만 내일까지 기다려야겠죠. 집에 도착한 지연은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며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딸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평온한 일상 속에서 찾아올 큰 변화를 아직은 전혀 짐작하지 못한 채로 말이에요. 그날 밤 지연은 유난히 깊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는 어린 수민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고 돌아와 자랑하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다음 날 저녁 지연은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수민이가 올 시간에 맞춰 집에 도착하니 벌써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딸의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빨리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 그런데 너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좋은 일이 있었나? 수미는 엄마의 손을 잡고 거실 소파에 앉혔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는 상자였죠. 엄마, 저 결혼해요. 지연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정말? 수민아, 정말이야? 네. 회사 선배인데 정말 좋은 분이에요. 준호 오빠라고 하는데 저보다 2살 많고요. 어제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수미는 반지를 끼며 행복하게 웃었어요. 지연은 딸의 손을 잡고 반지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반지였어요. 어머, 정말 예쁘다. 그런데 그 남자분이 어떤 분인지 엄마가 알아야 하지 않겠니? 준호 오빠는 정말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유능한 분이고 무엇보다 저를 정말 아껴줘요. 수미는 연신 준호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지연은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래서 언제 결혼할 생각인데? 내년 봄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엄마, 중요한 얘기가 하나 더 있어요. 수민의 표정이 조금 진지해졌습니다. 준호 오빠 아버지가 중견기업 회장님이세요. 그래서 곧 상견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지연은 잠시 당황했어요. 회장님이라고? 수미나 엄마는 그런 높은 분들과. 엄마, 괜찮아요. 준호 오빠가 그러는데 부모님이 정말 좋은 분들이래요. 그리고 저희 사랑에는 집안 배경 같은 건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하지만 지연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는 자신이 큰 회사 회장님 댁에 가서 상견례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수미나 엄마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분이에요. 저를 혼자서 이렇게 키우셨잖아요. 수미는 엄마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 따뜻한 품에서 지연은 조금씩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상견례 날이 왔어요. 지연은 며칠 전에 사둔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평소 분식집에서 입던 앞치마와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죠. 어색하긴 했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어요. 엄마, 정말 예뻐요. 수민도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나왔습니다. 모녀는 손을 잡고 준호의 집으로 향했어요. 차에서 내린 지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큰 철문 너머로 보이는 집이 정말 컸거든요. 마치 드라마에서나 봤던 저택 같았어요. 수민아, 여기가 정말 준호 씨 집이야? 네, 엄마. 처음엔 저도 놀랐어요. 현관문을 열자 품이 있는 중년 여성이 나왔습니다. 준호의 어머니인 정 부인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수민 어머니시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민이가 늘 신세를 많이 지고 있습니다. 지연은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정 부인은 친절하게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지연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거실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 사진 속에 한 사람을 보는 순간 지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사진 속 중년 남자의 얼굴. 그 얼굴이 너무나 익숙했어요. 아니, 익숙할 리가 없는데도 왜인지 그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고 있던 무언가를 발견한 것 같은 기분이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수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지연은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그때 사진 속의 그 남자가 직접 거실로 들어왔어요. 신 회장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품이 있는 모습의 60대 중반 남성이었죠. 반갑습니다. 신동철입니다. 신 회장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지연은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또다시 이상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왜 이렇게 낯익은 느낌이 드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연입니다. 지연이 인사를 건네자 신 회장의 표정이 순간 미묘하게 변했어요. 마치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김지연. 혹시 성함이? 네, 김지연입니다. 신 회장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의 눈빛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상견례 식사는 고급 한정식으로 준비되어 있었어요. 지연은 처음 보는 음식들에 조금 당황했지만 정 부인과 신 회장의 배려로 편안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수민이 정말 착하고 예쁜 딸이에요.
어떻게 키우셨는지. 정부인의 칭찬에 지연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부족한 엄마인데 수민이가 알아서 잘 컸어요. 홀로 키우시느라 많이 고생하셨을 텐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신 회장의 말에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신 회장이 계속 지연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신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지연 씨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연은 당황했어요. 왜 갑자기 어머니 이야기를 물어보는 걸까요? 저희 어머니는 김영순이었습니다. 신 회장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젓가락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김영순, 정말 김영순 씨인가요? 네, 그런데 왜? 지연이 의아해하는 사이 식탁 위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신 회장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어요. 식탁 위에 흐른 침묵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신 회장의 얼굴에는 충격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교차했어요. 지연은 그의 반응이 이상해서 불안했습니다. 회장님, 왜 그러세요? 혹시 저희 어머니를 아셨나요? 지연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신 회장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부인도 남편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채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여보, 무슨 일이에요? 신 회장은 깊게 숨을 쉬고 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잠시 지연 씨와 따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아버지, 무슨 일인가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신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잠시만. 신 회장은 지연을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넓은 서재 안에는 수많은 책들과 가족 사진들이 놓여 있었어요. 지연은 긴장한 채 의자에 앉았습니다. 신 회장은 창가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돌아섰어요. 지연 씨, 정말 어머니가 김영순 씨였나요? 네, 그런데 왜 그렇게 물어보시는 건가요? 신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 하나를 가리켰어요. 젊은 시절의 자신과 한 여성이 함께 찍은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세요. 지연이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사진 속 여성의 얼굴이 어머니와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이분이 저희 어머니인가요? 그렇습니다. 김영순 씨입니다. 신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회장님은 저희 어머니를 첫사랑이었습니다. 신 회장이 무겁게 말했어요. 지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제가 25살 때였어요. 영순이와 정말 사랑했습니다. 결혼하고 싶었죠. 하지만 신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과거의 아픈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집안의 반대가 심했어요. 영순이는 가난한 집 딸이었고 저희 집은 그런 결혼을 절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영순이를 떠나보냈어요. 지연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아픈 마음을 안고 살았을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영순이가 떠난 후 몇 달 뒤에 소식을 들었어요. 신 회장이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영순이에게 아이가 있다는 소식을. 그 아이가 바로 저인가요? 지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신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연 씨, 당신은 제 딸입니다. 순간 지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평생 궁금해했던 친아버지가 바로 눈앞에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저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연 씨를 보는 순간 알 수 있었어요.
영순이를 너무 닮았거든요. 신 회장이 다가와 지연의 손을 잡았어요. 지연은 그 따뜻한 손길에서 이상한 친근감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정말 제 아버지인가요? 그렇습니다, 딸아. 신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지연도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평생 그리워했던 아버지와의 만남이었어요. 왜 그동안 찾지 않으셨어요? 찾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영순이가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후였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 비겁했습니다. 신 회장은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했어요. 젊은 시절 사랑보다 집안의 체면을 택했던 자신을 후회하고 있었죠. 어머니는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영순이는 끝까지 저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친구를 통해서 전해 들은 말이 동철이가 행복하길 바란다는 거였어요. 지연은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하니 더욱 슬펐습니다. 평생 혼자서 딸을 키우면서도 첫사랑에 대한 원망은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지연이 갑자기 현실을 깨달았어요. 자신이 신 회장의 딸이라면 수민이는 그의 손녀가 되는 거였죠. 그리고 준호와 수민이와 준호 씨는 삼촌과 조카 사이가 되는 건가요? 신 회장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두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어두워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죠? 지연의 목소리가 절망적이었어요. 딸의 행복을 생각하면 이 사실을 숨기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는 일이었죠. 일단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지 맙시다. 시간을 두고 생각해 봅시다. 신 회장도 혼란스러워했어요. 오랫동안 찾던 딸을 만난 기쁨과 동시에 복잡한 문제가 생긴 거니까요. 하지만 언젠가는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 당장은 두 사람은 서재에서 한참을 더 이야기했어요. 잃어버린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 어머니에 대한 추억, 그리고 지연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죠. 정말 고생 많이 했구나. 혼자서 수민이까지. 괜찮았어요. 좋은 남편도 만났었고 수민이가 잘 자라줘서요. 그래도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신 회장은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지연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서재에서 나온 두 사람의 표정을 본 가족들은 모두 의아해했어요. 특히 정 부인은 남편의 이상한 행동이 궁금했죠.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오래 하셨어요? 그냥 지연 씨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신 회장은 얼버무렸어요. 지연도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상견례는 그렇게 마무리되었어요. 하지만 지연과 신 회장의 마음속에는 큰 비밀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사실을 언제, 어떻게 가족들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민이가 물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표정이 이상해요. 아니야, 괜찮아. 그런데 준호 씨 부모님이 정말 좋은 분들이시네. 지연은 복잡한 마음을 숨기며 대답했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이 비밀을 잘 간직해야 했어요. 상견례가 끝난 지 사흘이 지났지만 지연은 마음이 전혀 편하지 않았습니다. 분식집에서 일을 하면서도 계속 그날의 일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평생 그리워했던 아버지를 만났다는 기쁨과 동시에 이 사실 때문에 딸의 결혼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교차했죠. 사장님, 김치찌개 하나요? 네, 금방 나갑니다. 손님들을 응대하면서도 지연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신 회장과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섣불리 연락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지연 씨인가요? 신동철입니다. 신 회장의 목소리였어요.
지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네, 회장님. 시간이 되시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꼭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럼 가게 일이 끝나는 저녁에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주소를 알려주세요. 1시간 후, 신 회장이 지연의 분식집에 나타났어요. 고급 승용차에서 내린 그의 모습을 본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지연은 그런 시선들이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지연 씨 가게군요. 네, 작고 초라하지만 아닙니다. 정말 정성스럽게 운영하고 있네요. 영순이가 보면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저녁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나서 지연은 셔터를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가게 안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어요. 지연아, 이제 딸이라고 불러도 될까? 네, 아버지. 지연이 아버지라고 부르자 신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너를 이렇게 고생시켜서 혼자서 아이까지 키우게 해서. 아버지, 괜찮아요. 힘들었지만 수민이가 잘 자라줬으니까요. 어머니와는 어떻게 만나셨어요? 대학교 근처 작은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나는 그 카페 단골이었고 영순이의 밝은 웃음에 마음을 빼앗겼죠. 신 회장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어요. 정말 예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가난했지만 항상 긍정적이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집안의 반대가 심했어요. 우리 아버지께서는 문벌을 중시하셨거든요. 신 회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영순이를 떠나보냈어요. 정말 비겁한 선택이었죠. 사랑보다 집안의 체면을 택한 거니까요. 어머니는 뭐라고 하셨어요? 영순이는 울지도 않았어요. 그냥 동철아, 행복해라고 말했죠. 그 말이 지금도 내 귓가에 생생해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어요.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시간이었죠. 그런데 아버지, 지금 우리 상황은. 지연이 조심스럽게 꺼낸 말에 신 회장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수민이와 준호 문제 말이죠. 사실 그 이야기를 하러 온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솔직히 말하면 혈연 관계니까 결혼은 어려울 거예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고요. 지연의 얼굴이 절망적으로 변했어요. 그럼 수민이는 어떡하죠? 그 아이가 얼마나 행복해 하는데. 저도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준호도 수민이를 정말 사랑하거든요. 차라리 제가 아버지를 모른다고 하면 안 될까요? 지연아, 그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혈연 관계는 변하지 않거든요. 지연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어요. 평생 찾던 아버지를 만났지만 그 때문에 딸의 행복이 무너질 수도 있다니 너무 잔인했습니다. 그런데 지연아,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가요? 혹시 내 어머니가 남긴 편지나 일기 같은 건 없나요? 다른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편지 하나를 남기셨어요. 지연은 집으로 가서 어머니의 편지를 가져왔습니다. 신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어요. 이건 영순이 글씨군요. 편지를 읽기 시작한 신 회장의 표정이 점점 놀라움으로 변했어요. 지연아, 엄마가 너에게 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단다. 너의 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었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헤어져야 했단다. 언젠가는 진실을 알게 될 날이 올 거야. 편지를 읽어가던 신 회장이 갑자기 멈췄어요. 잠깐, 이게 무슨 말이죠? 뭔가 이상한가요? 신 회장은 편지를 다시 자세히 읽어보았어요. 지연아, 사실 엄마에게는 큰 비밀이 하나 있었단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는 다른 가정의 아이를 입양했었어. 그 아이가 바로 너란다.
신 회장과 지연이 동시에 편지를 바라봤어요. 입양? 그럼 제가 내 어머니의 친딸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두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럼 저와 아버지는 혈연 관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편지의 내용은 여전히 모호했어요. 정확한 진실을 알기 어려웠죠. 아버지, 이 편지만으로는 확실하지 않아요. 그렇죠. 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요. 신 회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유전자 검사를 해봅시다. 유전자 검사요? 그래요. 그래야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예요. 며칠 후 두 사람은 병원에서 유전자 검사를 받았어요.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했죠. 그동안 지연은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만약 정말 혈연 관계가 아니라면 그럼 수민과 준호의 결혼에는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그럼 자신이 평생 그리워했던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닌 거였어요. 수민은 그동안 준호와 결혼 준비에 한창이었어요. 웨딩드레스를 고르고 예식장을 알아보느라 바빴죠.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심각해 보여요? 수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지연은 괜찮다고 둘러댔습니다. 아니야, 그냥 내 결혼 생각하니까 감회가 새로워서.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준호 오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수민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지연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드디어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 왔어요. 지연과 신 회장은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의사가 봉투를 건네주었죠. 결과를 확인해 보세요. 신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그리고 결과지를 보는 순간 두 사람의 얼굴에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친부 확률 99.9%.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친부딸 관계가 맞는 거네요. 신 회장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의 편지 내용과는 달리 유전자 검사는 명확한 혈연 관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머니 편지는 아마 다른 의미였을 거예요. 우리가 잘못 이해했거나. 하지만 이제 문제는 더 복잡해졌어요. 확실한 혈연 관계가 증명된 이상 수민과 준호의 결혼은 정말 어려워졌거든요. 유전자 검사 결과를 확인한 지연과 신 회장은 병원을 나와 근처 조용한 카페에 앉았어요. 두 사람 모두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확실한 혈연 관계가 증명된 이상 이제 수민과 준호의 결혼은 정말 어려워진 거였죠.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죠?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신 회장도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말해야겠어요.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수민이가 얼마나 상처받을까요? 지연은 딸의 얼굴을 떠올리며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토록 행복해하던 수민이의 모습이 눈에 선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준호도 수민이를 정말 사랑하거든요. 신 회장의 목소리에도 괴로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럼 언제 말할까요? 이번 주말에. 내 가족 모두 우리 집으로 와주세요. 정식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며칠 후 주말, 지연과 수민은 신 회장의 집으로 향했어요. 수민은 무엇인지 모르는 채 들떠 있었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식사 초대를 하셨을까요? 혹시 결혼 날짜 얘기라도 하려나? 지연은 딸의 밝은 모습을 보며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수민아, 그냥 좋게 생각하지 마. 엄마, 왜 그렇게 말해요? 분명 좋은 일일 거예요. 신 회장의 집에 도착하자 정부인과 준호가 마중 나왔어요. 준호는 수민의 손을 잡으며 환하게 웃었죠. 수민아, 오늘 우리 부모님이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시더라. 혹시 결혼식 날짜 정하는 거 아닐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수민도 기대에 찬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지연과 신 회장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거실에 모두 모인 후 신 회장이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오늘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입니다. 네, 아버지. 무슨 이야기인가요? 준호가 기대감을 담아 물었어요. 사실, 지연 씨와 저는 예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네, 그게 무슨, 정 부인이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지연 씨는 제 딸입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수민과 준호, 정 부인 모두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죠. 딸이라고요? 그게 무슨, 정 부인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젊은 시절 저에게는 첫사랑이 있었습니다. 김영순이라는 분이었어요.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헤어져야 했죠. 그런데 그분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지연이입니다. 신 회장의 설명에 모두들 충격을 받았어요. 특히 수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정말이에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 수민아. 엄마도 얼마 전에 알게 된 일이야. 그때 준호가 뭔가를 깨달은 듯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럼 수민이는 아버지의 손녀라는 뜻인가요? 그렇단다. 신 회장이 무겁게 대답했어요. 그럼 우리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민도 이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촌과 조카 관계라는 뜻이에요? 수민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어요. 안 돼요. 이럴 수 없어요. 수민이 갑자기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수민아, 진정해. 지연이 딸을 달래려 했지만 수민은 듣지 않았어요. 엄마는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늦게? 수민아, 엄마도 몰랐어. 정말 몰랐다고. 준호도 충격을 받은 채 주저앉았어요. 이럴 수가 있나요? 정 부인은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여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이런 중요한 사실을 숨기셨어요? 저도 몰랐어요. 상견례 때 처음 알게 됐거든요. 그럼 언제부터 알고 계셨던 거예요? 며칠 전에 유전자 검사까지 해봤어요. 확실한 부녀관계가 맞았습니다. 정 부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손녀와 아들이 결혼한다고요?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어머니, 준호가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정 부인은 단호했어요. 안 돼요.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수민이 눈물을 흘리며 준호에게 매달렸어요. 오빠, 우리 어떡해요? 우리 정말 헤어져야 하는 거예요? 수민아, 준호도 울음을 터뜨렸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싫어요. 절대 싫어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라고요. 수민아, 하지만 혈연 관계라면 지연도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딸의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졌거든요. 엄마 때문이에요. 엄마가 진작 찾으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수민의 원망 섞인 말에 지연은 더욱 절망스러워졌어요. 수민아, 엄마도 어쩔 수 없었어.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수민은 준호의 손을 잡고 일어났어요. 오빠, 우리 집 나가요. 우리끼리라도 행복하게 살아요. 수민아, 그러면 안 돼. 준호가 말리려 했지만 수민은 이미 현관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수민아, 수민아. 지연이 딸을 부르며 뒤쫓았지만 수민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 밖으로 나간 수민과 준호는 서로를 꼭 안고 울었어요. 오빠, 우리 어떡해요? 정말 어떡하죠? 모르겠어, 수민아. 정말 모르겠어. 두 사람은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무력할 뿐이었어요. 사랑하지만 함께할 수 없는 운명이 너무 잔인했습니다.
한편 집안에서는 정 부인이 화를 내고 있었어요. 여보,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길 수 있어요? 우리 준호가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저도 괴로워요.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인걸요. 신 회장도 괴로워했어요. 딸과 아들, 그리고 손녀까지 모두 상처받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소파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평생 그리워했던 아버지를 만났지만 그 때문에 딸의 행복이 무너졌어요. 이보다 더 잔인한 운명이 또 있을까요? 수민과 준호가 집을 나간 지 사흘이 지났지만 두 사람은 연락을 끊고 지냈어요. 지연은 딸에게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수민은 받지 않았습니다. 분식집에서 일하면서도 마음은 온통 딸 걱정뿐이었죠. 수민아, 엄마야. 전화 좀 받아줘. 엄마가 잘못했어. 지연은 수민의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딸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편 신 회장도 마찬가지로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준호는 회사에도 나오지 않고 있었거든요. 준호 그 녀석 어디 있는 거야? 사장님, 며칠째 연락이 안 돼요. 비서의 말에 신 회장은 더욱 걱정됐어요. 아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짐작할 수 있었죠. 그런데 나흘째 되는 날 지연에게 수민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엄마, 수민아, 너 어디 있어?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엄마, 저 준호 오빠랑 결혼할 거예요. 지연은 딸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수민아, 무슨 소리야? 지금 상황을 알면서. 알아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요. 수민아, 그래도 혈연 관계인데. 엄마, 우리 해외로 나갈 거예요. 거기서 새로 시작할 거예요. 수민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지연은 딸의 결심이 얼마나 굳은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민아, 그러면 안 돼. 도망가는 게 해결책이 아니야. 그럼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여기 있으면 계속 이런 시선들을 받아야 해요. 수민의 목소리가 울음 섞여 들렸어요. 수민아, 일단 집에 와. 엄마랑 같이 이야기해보자. 싫어요. 엄마는 결국 포기하라고 할 거잖아요. 그게 아니야. 정말 다른 방법이 있는지 같이 생각해보자. 한참의 설득 끝에 수민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딸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저 정말 준호 오빠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수민아,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왜 하필 우리에게? 수민은 엄마 품에 안겨 울었어요. 지연도 딸과 함께 눈물을 흘렸죠. 엄마도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운명이 잘못된 거죠. 모녀가 서로를 위로하고 있을 때 신 회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연 씨, 준호가 집에 왔어요. 우리 다시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안 될까요? 네, 좋아요. 이틀 후, 네 사람은 다시 신 회장의 집에서 만났어요. 이번에는 정 부인도 함께였죠. 준호야, 수민아, 너희들 결심은 알겠다. 신 회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 해. 혈연 관계인 이상. 아버지, 저희는 상관없어요.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법적으로 결혼이 안 된다면 해외로 나가서라도 함께 살 거예요. 준호야, 그러면 안 돼. 정 부인이 아들을 말렸어요. 해외로 나간다고 해서 혈연 관계가 바뀌는 건 아니잖니. 그래도 우리는 사랑해요. 수민이 눈물을 흘리며 외쳤어요. 왜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해요? 그때 정 부인이 갑자기 일어섰어요. 이제 그만해요. 나는 이런 일 절대 용납 못해요. 정 부인의 목소리가 거셌어요. 손녀와 아들이 결혼한다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머니, 제발.
준호가 애원했지만 정부인은 듣지 않았어요. 안 돼요. 절대 안 돼. 정부인이 나가버리자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어요. 신 회장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딸과 아들, 그리고 손녀의 행복을 모두 지켜주고 싶었지만 방법을 찾을 수 없었죠. 며칠 후, 지연은 혼자서 신 회장을 만났어요. 아버지, 제가 이 모든 걸 포기할게요. 무슨 말이야? 아버지와 딸 관계를 부정할게요. 그럼 수민이와 준호 씨가 결혼할 수 있잖아요. 신 회장은 깜짝 놀랐어요. 지연아,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 제가 평생 찾던 분이지만 딸의 행복이 더 중요해요. 하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를 숨기면 돼요. 아무도 모르게. 지연의 제안에 신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그런 식으로는 해결되지 않아. 그럼 다른 방법이 있나요? 두 사람은 한참을 고민했어요. 하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었죠. 그런데 그때 신 회장이 갑자기 뭔가 떠오른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잠깐, 혹시, 뭐가요, 아버지? 준호 말이야. 사실 준호는 신 회장이 말을 망설이고 있을 때 집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정부인이 돌아온 것 같았죠. 여보, 집에 계세요? 정부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신 회장은 지연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지연아, 내일 다시 만나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무슨 이야기인데요? 내일 알게 될 거야. 혹시 우리가 놓친 게 있을지도 몰라. 신 회장의 말에 지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수민과 준호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연은 계속 신 회장의 말을 생각했어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 수민과 준호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았는데, 그날 밤 지연은 수민과 함께 앉아 있었어요. 수민아, 혹시 희망이 있을지도 몰라. 정말요, 엄마? 신 회장님이 내일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셨어. 수민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쳤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죠. 엄마, 정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 수민아. 하지만 포기하지는 말자. 모녀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내일을 기다렸어요. 과연 신 회장이 말하는 중요한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수민과 준호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오후 지연은 신 회장의 부름을 받고 그의 집으로 향했어요. 마음속에는 희망과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요? 신 회장의 집에 도착하자 거실에는 온 가족이 모여 있었어요. 준호와 수민, 그리고 정부인까지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죠. 모두 모였네요. 신 회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이야기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신 회장에게 집중됐어요. 특히 수민과 준호는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사실, 준호에 대해서 말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신 회장의 말에 준호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준호야, 너는 우리의 친아들이 아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죠. 네, 친아들이 아니라고요? 준호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그렇다. 너는 해외에서 입양한 아이야. 신 회장의 말에 준호는 충격을 받았어요. 수민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입양, 입양이라고요? 그렇다. 내가 5살 때 미국에서 입양했어. 정부인이 갑자기 일어섰어요. 여보, 뭐 하시는 거예요? 여보,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됐어. 신 회장이 아내를 바라봤어요. 당신도 알고 있잖아. 준호가 입양하라는 걸.
정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여보, 그건 당신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걸 알고 입양한 거잖아. 신 회장의 말에 정부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준호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럼 저는 정말로. 그렇다, 준호야. 미안하다. 신 회장이 아들에게 다가갔어요.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체면 때문이었어. 우리 집안의 체면을 생각해서.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밀려왔죠. 그때 수민이 갑자기 일어섰어요. 그럼 우리는 혈연 관계가 아닌 거네요? 모든 사람이 수민을 바라봤어요. 그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죠. 그렇다. 준호는 우리 가족과 혈연 관계가 없어. 신 회장의 말에 수민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요? 정말 혈연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렇다. 수민은 준호에게 달려가 안겼어요. 오빠, 우리 이제 결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혼란스러워 했어요. 하지만 저는 입양하라는 게 그게 뭐 어때서요? 수민이 준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오빠는 오빠예요. 입양하든 친아들이든 상관없어요. 그때 정부인이 화를 내며 일어섰어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돼요. 어머니, 왜요? 수민이 물었지만 정부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입양하라는 사실을 숨기고 살아온 아이와. 이건 말이 안 돼요. 여보, 그만하세요. 신 회장이 아내를 제지했어요. 이미 다 말했잖아요. 여보도 참, 왜 굳이 이런 말을. 정부인이 말하다가 멈췄어요. 모든 사람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어머니, 혹시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건 아니에요? 수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부인은 잠시 말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고백했죠.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 준호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처음부터 알고 계셨으면서 왜 우리 결혼을 반대하셨어요? 그게 정부인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체면 때문이었습니다. 신 회장이 대신 대답했어요. 입양 사실이 알려지는 게 싫었던 거죠. 아버지, 어머니, 준호는 부모님의 모습에 실망했어요. 그럼 저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준호야, 미안하다. 신 회장이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정말 미안해. 아버지가 잘못했어. 어머니도요? 준호가 정부인을 바라봤어요. 정부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도 미안하다. 정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체면만 생각하고 너희 마음은 생각하지 못했구나. 그때 지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결혼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신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어요. 수민과 준호는 서로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드디어 함께 할 수 있게 된 거죠. 오빠, 수민아.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어요. 그동안의 고통이 모두 사라지는 순간이었죠. 지연도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신 회장 역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준호가 갑자기 부모님을 바라봤어요. 저는 정말 입양아인가요? 그렇다, 아들아. 그럼 제 진짜 부모님은? 모른다. 미국의 고아원에서 입양했거든. 준호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갑자기 알게 된 자신의 출생에 대한 혼란이 컸죠. 하지만 준호야. 신 회장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너는 우리 아들이야.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진짜 아들이야. 아버지, 그동안 입양 사실을 숨겨서 미안했어. 하지만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야. 준호는 아버지 품에 안겼어요. 비록 혈연은 아니지만
진짜 부모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죠. 정부인도 다가와 아들을 안았어요. 준호야, 어머니가 정말 미안하다. 체면만 생각하고.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다 끝났으니까요. 준호는 어머니를 용서했어요. 수민도 정부인에게 다가갔어요. 어머니, 이제 저희 결혼 허락해 주실 거죠? 정부인은 수민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 수민아. 어머니가 잘못 생각했구나. 어머니, 너희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정부인은 진심으로 두 사람을 축복해 주었어요. 드디어 모든 갈등이 해결됐어요. 수민과 준호는 결혼할 수 있게 됐고, 지연은 아버지를 찾았으며, 가족들은 서로를 이해하게 됐죠. 이제 정말 결혼식 준비를 시작할 수 있겠네요. 지연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수민도 기쁨에 넘쳐서 대답했어요. 오랜 시간 꼬였던 운명의 실이 드디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이 모두 밝혀진 지 2달 후, 드디어 수민과 준호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이 가득한 결혼식을 준비했습니다. 신 회장은 처음에 성대한 결혼식을 제안했지만 수민과 준호는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하는 소박한 결혼식을 원했어요. 수민아, 정말 예쁘다. 지연은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생각하니 감회가 새로웠죠. 엄마, 울지 마세요. 화장 다 지워져요. 수민도 눈물을 참으며 웃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정말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저도요, 엄마. 한때는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모녀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동안의 아픔들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죠. 수민아, 준호 씨가 정말 좋은 사람이야. 행복하게 살아야 해. 네, 엄마. 그런데 엄마도 이제는 행복하세요. 엄마, 신 회장님. 아니, 할아버지와 많은 시간 보내세요. 그동안 못다한 부녀 정을 나누시라고요. 지연은 딸의 따뜻한 마음에 또다시 감동했어요. 한편 신 회장의 집에서는 준호가 예복을 차려입고 있었어요.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는 준호의 모습을 뒤에서 신 회장이 지켜봤습니다. 준호야, 떨리지? 네, 아버지. 정말 많이 떨려요. 그럴만하지. 아버지도 결혼할 때 많이 떨렸거든. 신 회장이 아들에게 다가가 넥타이를 다시 메어 주었어요. 준호야,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아버지, 입양 사실을 숨기고 살게 해서 미안했어. 그리고 수민이와의 일로도. 아버지,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준호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오히려 감사해요. 저를 아들로 키워주셔서. 너는 정말 우리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신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정부인이 들어왔어요. 정부인도 단정한 한복을 차려입고 있었죠. 준호야, 정말 멋지다. 어머니, 어머니가 그동안 많이 답답했지? 체면만 생각하고. 정부인은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어머니도 이제는 달라지겠어. 수민이를 진짜 며느리로 생각하고 잘해줄게. 어머니, 고마워요. 준호는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가족들 사이의 벽이 완전히 허물어진 순간이었죠. 결혼식장에는 두 가족의 친지들과 친구들이 모였어요. 많은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모두가 진심으로 두 사람의 결혼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신부네요. 신랑도 너무 멋있어요. 하객들의 축하 속에서 결혼식이 시작됐어요. 신 회장이 마이크를 잡고 인사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신 회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동이 묻어났어요. 사실 이 결혼식이 열리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하객들이 조용히 박수를 쳤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두 가지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들의 결혼이고 또 하나는 신 회장이 지연을 바라봤어요. 오랫동안 찾지 못했던 딸을 되찾은 기쁨입니다. 하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신 회장은 담담히 설명했습니다. 신부의 어머니인 김지연 씨는 제 딸입니다. 젊은 시절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헤어져야 했지만 이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연은 부끄러웠지만 행복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더욱 의미 깊은 날입니다. 아들의 결혼식이면서 동시에 우리 가족이 온전히 하나가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신 회장의 말에 모든 하객들이 감동받았어요. 드디어 신랑 신부 입장 시간이 됐어요. 준호가 먼저 입장하고 이어서 수민이 지연의 손을 잡고 입장했습니다. 수민아, 행복해야 해. 네, 엄마. 수민은 엄마의 손을 놓고 준호에게 다가갔어요. 두 사람이 손을 잡는 순간 모든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결혼 서약이 시작됐어요. 신랑 김준호 씨, 신부 김수민 씨를 평생 사랑하고 지키겠습니까? 예, 맹세합니다. 신부 김수민 씨, 신랑 김준호 씨를 평생 사랑하고 지키겠습니까? 예, 맹세합니다. 두 사람의 맹세를 들으며 지연은 눈물을 흘렸어요. 신 회장도 마찬가지였죠. 이제 반지를 교환해 주세요. 준호와 수민이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 주었어요. 그 순간 하객들의 박수가 더욱 커졌습니다. 이제 키스를 해주세요. 두 사람이 키스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드디어 두 사람은 부부가 됐습니다. 결혼식 후 피로연이 열렸어요. 신 회장은 지연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아, 정말 고생 많았구나. 아버지야말로. 아니,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앞으로 아버지가 많이 도와줄게. 분식집도 더 크게 해보자. 아버지, 저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요. 지연은 진심으로 말했어요. 딸도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고, 아버지도 찾았고, 나도 마찬가지야. 딸과 손녀를 한꺼번에 얻었으니,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한편 준호와 수미는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정말 축하해요. 행복하게 사세요. 친구들의 축하를 받으며 두 사람은 행복해했습니다. 오빠, 정말 꿈만 같아요. 나도 그래. 한때는 포기해야 하나 생각했는데, 이제 정말 끝까지 함께할 수 있어요. 그럼 평생 함께하자. 피로연이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신혼부부는 신혼여행을 떠나고 지연은 신 회장과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수민이를 받아주셔서. 무슨 소리야? 우리 손녀인데. 그리고 준호 씨에게 진실을 말해주신 것도. 그래야 맞는 일이었어.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지. 두 사람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영순이도 기뻐할 거야. 딸과 손녀가 모두 행복하니까. 네, 어머니도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지연은 마음속으로 어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니가 남긴 편지 덕분에 모든 진실을 알 수 있었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겠어요.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그럼 딸아, 앞으로 우리 함께 행복하자.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평생 찾던 아버지와 딸의 행복,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치 하늘에서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축복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한켠에 머물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